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국채 매입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놓은 어두운 고용 전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7% 내렸습니다. 지난해 유럽연합 IT 수입 시장의 점유율 규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26억 달러로 3.2%를 차지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 2001년 5.6% 점유율에 그쳤던 중국은 지난해 21.7%를 기록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장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 6.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 밀도는 세계 4위에 이르렀고 서울의 인구는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앞으로 대부업체를 포함한 제2금융권이 한 고객에 대해 여러 대출 중개업체를 경유하는 다단계 방식의 대출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끝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내놓은 양적 완화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미국 경제에서 이 실업률 제자리를 찾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4년에서 5년 정도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치를 점차 키우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끝난 우리 증시와 아시아 지역 증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을 하다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하락 반전했는데요. 장중에는 1940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이 위쪽으로 방향을 가져갔고요. 1950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도 않았고 이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고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이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내수주들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수주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없다라는 시장 전망이 또 대두가 되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만이 올랐고요. 다우와 S&P 500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하긴 기자 연결해서 뉴욕 마감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좀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이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분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9포인트 0.17% 내린 11,362.19로 S&P 500 지수는 1.59포인트 0.13% 떨어진 1223.13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3.46포인트 0.13% 오른 2594.91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종목 가운데서는 시스코어가 1.87% 오르는 등 10개 종목이 상승했고 2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각각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보자면 이 고용 부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네, 지난 일요일 CBS의 60분 프로그램에 출연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서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이 인터뷰에서 국채 매입 규모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확대되는 것이 가능하고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효력과 인플레이션 경제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실업률과 관련 현재 진행 상태라면 5에서 6%의 정상 실업률로 돌아가기까지는 약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확대 가능성 발언은 당초 지난주 금요일 주가 하락을 막았고 이번 주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시장에서는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버냉키 의장의 전망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과
굿이 감세안을 동시에 연장한 타협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았습니다. 참고로 월가 금융기업에서 10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간부의 경우 감세가 종료될 경우 연간 4만에서 5만 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네, 유럽의 채무위기 해소 방안을 놓고도 좀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그 중심에 섰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네네. 이날 유럽연합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브뤼셀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채무위기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벨기에의 DEL 라인데르스 재무장관은 각국이 합의할 경우 현재 7,500억 유로 규모인 유럽 재정안정기금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는 단일 유로 채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유럽 안정기금을 신청한 국가는 아일랜드밖에 없고 기금은 아일랜드를 지원하는 데 충분한 규모라면서 기금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상품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죠? 네네,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금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 대비 온스당 9.90달러, 0.7% 상승한 1,416.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지난달 9일 기록했던 기존 사상 최고가인 1,403.20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와 미국의 부진한 고용 성장 전망에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서부 텍사스성 원유 가격도 1월 인도분이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19센트, 0.2% 오른 89.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 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 오늘의 센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장을 살펴보면은 네네.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수급이 많이 악화가 됐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외국인들도 매도를 했고 이 기관장에서 매물이 한 2천억 원 넘게 나왔거든요. 네, 뭐 최근에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조금 매수세가 조금 줄어든 느낌이 좀 있었고 기관들이 그 대신 좀 사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제는 기관 쪽이 매도를 좀 전환이 했다는 게 시장이 그리고 1950포인트가 좀 넘어오니까 저번에 이제 고점이었던 197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사이에 있는 그런 매물대가 좀 작용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1950포인트까지 올려줌에 있어서 이 올림폭은 삼성전자가 아마 시장을 좀 올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난주 뭐 이틀 동안 삼성전자가 8% 가까이 올라오면서 장을 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체감적으로는 1950포인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수상 1950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 약간 매물대가 좀 부담이 좀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저희가 한 지난달쯤이었을까요? 최철원 대리와 이야기했을 때는 뭐 2,000포인트도 가능하다.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들어봤어요. 이제 연말이죠. 한번 말씀 들어보죠. 그렇죠. 뭐 2,000포인트가 지금 11월 달이면 좀 가능할 걸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 외에 뭐 변수들이 11월 달에 큰 이벤트성, 악재성 이벤트가 한 2건 정도 북한하고 그다음에 옵션 남길 때 이벤트 2건이 나오면서 지수 좀 눌러놨던 부분들이 1950포인트 선에서 지금 이제 연말 12월 달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뭐 IT 섹터의 지금 호전적인 분위기하고 시장이 아직까지 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했다고 좀 판단을 하기는 아직까지 이른 부분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언제나 좀 추가적인 배수가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랠리가 조금만 더 가능하게 되면은 아마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에서 뭐 2,000포인트가 찍냐 안 찍냐는 조금 판단하기가 좀 아직까지는 좀 판단이 좀 그렇겠는데 대신 뭐 1,900포인트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장은 나오지 않을 걸로 그렇게 좀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걸로 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고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거나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더 짧게 시장을 바라보자면 오늘 우리 시장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한번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대형 업종 대표 종목들을 갖고 있지 않는 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이 좀 안 나실 테고 지금 뭐 최근에 뭐 체감지수는 1,700포인트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이런 화학 종목들 그리고 건설주 몇 개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면
뭐 특히 삼성 관련해서 네. 지금 세습이 좀 되는 부분에서 삼성 관련주들이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익 실현 한번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형 IT 종목들 1등인 삼성전자를 개인들은 갖고 있지 못할 테고 네. 뭐 LG전자나 하이닉스나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만 더 홀딩 해보시고 네네. 연말까지 한번 가지고 가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네. 다만 이제 뭐 장중에 급등이 나오거나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와서만 7, 8% 정도 대형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틀 동안 이렇게 올랐을 경우에는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종목들이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는 그렇게 뭐 시장이 많이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네. 이렇게 급등해서 한 이틀 정도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익 실현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만약에 대형 종목을 샀는데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아서 좀 종이 물렸다. 마이너스권이 좀 내려가 있더라도 네. 조금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네. 시장이 하락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이 다시 올라와주면 그런 종목들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손절을 좀 하지 마시고 네. 대형 종목에 대해서는 여유와 좀 인내를 가지고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등을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만큼 좀 저희가 관심을 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렇다면 어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업종 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신한지주가 어제 큰 폭으로 올랐어요. 예, 지금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은행 섹터가 지금 최근에 가장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가지도 않고 많이 올라왔던 부분은 아닌데 어제 뭐 신한지주 같은 것들이 좀 한번 치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3분기 때까지 은행 섹터가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금융 섹터가 전체가 같이 안 좋긴 안 좋지만 네. 은행들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건설 관련해서 뭐 대손 충당금 쌓았던 부분도 3분기 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손 충당금을 쌓았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좀 되고 지금 최근에 건설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 대손 충당금 쌓아놨던 게 다시 환입이 될 가능성 네.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인상 기조 쪽으로 약간 좀 돌아섰던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지난달에 한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네. 내년 초 상반기 때 뭐 다시 한번 인상을 좀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은행 섹터는 분명히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은행 섹터는 제가 분명히 조금씩 담아 놓으셔야 된다고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네. 길게 가시면 은행 섹터는 분명히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가격 메리트도 발생이 돼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매수를 좀 하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출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조금 더 사보셔도 될 걸로 좀 판단이 됐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KB금융, 신한지주 뭐 이렇게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가담을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은행 섹터가 올랐다고 어제 이제 오르기는 네.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이제 시작 시점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 부담은 그렇게 없을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물론 그 내부적으로 뭐 M&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틀어지거나 이런 돌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충격으로 좀 봐주고요. 네. 업황 자체가 많이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되니까 네. 그런 시점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매수를 하시고 지금 올라와 있는 네. 또 장중에 많이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고 네. 그렇지만 은행 섹터는 언제든지 좀 사기는 사야 된다는 생각을 좀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는 그런 네. 투자 전략을 좀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지금 금융주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주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한미 FTA 관련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금융 쪽에서 더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 완성차 업종 쪽으로는 좀 약세가 나왔고 부품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이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투자를 한다면은 네. 어떤 부분에 관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죠. 지금 뭐 주말 FTA가 타기 되고 나서 네. 월요일날 제가 어제 솔직히 뭐 현대차, 기아차가 좀 많이 빠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네. 장중에 납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 하는 게 네. 시장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기아차나 현대차 이런 것들이 미국 뭐 현지 생산 비중이 뭐 한 5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관세가 뭐 5년 뒤에 철폐가 되더라도 네. 그 5년 동안에 그런 피해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 어차피 가격으로 승부를 했던 부분들이 아닌 거고 네. 물론 가격이 내려가서 판매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현지에서는 저렴하니까 더 많이 판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디자인이나 기술 이런 성능 면에서 많이 좀 인정을 좀 받으면서 현대차가 판매 비중을 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격적인 관세가 빨리 철폐가 안 되더라도 단기적인 악재는 될 뿐 현대차의 뭐 성장 가도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좀 판단이 되는, 시장도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낙폭을 네. 크게 주지 않고 낙폭을 많이 줄였던 걸로 판단이 되니까 네네. 현대차, 기아차는 완성차 업체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FTA 관련해서는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 네. 예,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럼 뭐 상대적으로 부품주들은 상당히 좀 더 강하게 나타났던 모습들이 이익이 좀 되는 부분, 수혜를 좀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짧게 매매를 한번 당분간은 좀 대응을 해보셔도 네. 될 걸로 좀 판단이 서겠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들 장 초반에 급등세에 나왔다가 지금 후반부에 급등했던 분량 일부를 좀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개인 뭐- 투자자들 물리기 딱 좋잖아요. 어제 시장 자체가 좀 네네. 그랬었지 않나 좀 판단이 좀, 아침에는 뭐 강보합을 하기 시작을 했다가 막 장중에 뭐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그 올라온 폭을 초반에 스타트는 코스닥이나 작은 종목들이 스타트를 급등을 하면서 갭상승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내려올 때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고 장중에 낙폭을 다시 줄임에 있어서는 대형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네네. 낙폭을 줄였기 때문에 개인 종목들이 그렇게 아침에 사신 분들은 정말 물리기 좋은 그런 개인들은 그렇죠.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가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내가 종목을 사더라도 계속 이상하게 지수는 안 내려가는데 깨지고 있다는 느낌이 체감적으로 오실 텐데, 네네. 이런 시장이 당분간은 좀 계속 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표 종목이고 제가 계속 거래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네네. 대형 종목을 갖고 계셔야지 지수가 빠지면 같이 그래도 인덱스 정도 따라가는 수준에서 빠지게 되고, 네. 만약에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내가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만약에 소형주나 코스닥에 저기 뭐 정말 작은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네네. 시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수는 올라도 내 거는 계속 깨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절대 대형주들, 네네. 종목도 많지도 않습니다. 뭐 20개, 많아봤자 한 50개도 안 될 텐데, 네. 이런 종목으로 좀 매매를 지금은 들어오시는 게 가장 네네.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시간이 약간 부족하기는 한데 이 작은 업종 쪽으로도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면 작은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요. 원전 관련주들이 어제 급락을 했어요. 예, 아무래도 뭐 후식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어제 네. 급락을 좀 했고, 한전기술 이런 것들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번에 한번 지금 G20 정상이 끝나고 나서도 터키 어디 쪽이나, 이야기 예, 있었죠. 터키랑 네. 원전이 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그때부터 좀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매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갖기보다는 그냥 네. 종목을 내 관심 종목 범위 밖으로 빼놓으시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악재가 계속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렇게 해서 많이 상승폭이 나왔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재미가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재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일단 지금은 좀 배제를 좀 시켜놓고 네네. 나중에 다시 뭐 수주 공시가 나오거나 전반적인 여건이 좋아졌을 때 네. 그때 다시 관심을 좀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말씀을 해주신 내용에 따라서 주가도 좀 잘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거든요. 예,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뭐 20개 많아봤자 50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종목을 굳이 빨리빨리 교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종목이 샀는데 물리지 않고 있으면 종목을 굳이 빨리 교체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시장은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 시장이 분명히 수급이랑 이런 것들이 편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랑 이런 것도 괜찮고 업황 지금 IT 업종에 대해서 시장 기대치도 상당히 크고 네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판매 단가 자체도 이제 좀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 살펴보면은 지금은 LG 디스플레이를 저희가 지금 한 3주째 정도 가지고 가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 종목을 굳이 뭐 분명히 박스권이 보입니다. 어차피 하반 경직석은 이평선을 받쳐놓고 내려가도 거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매수 단가를 그 정도 포인트에 잡아놓고 목표가가 달성이 되면 매도를 했다가 다시 그 가격 내려오면 사시고 네네. 종목 교체 없이 그냥 한 종목을 가지고 박스권 매매를 하셔도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률을 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번 주도 LG 디스플레이 그냥 가져가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수급 어떻나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기관 쪽에서 뭐 전방위적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기관 쪽에서 어제 뭐 시장에서는 매도를 했지만은 지금 IT 섹터 지금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상당합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는 기관에서 완벽하게 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수급 주체는 확실하다. 그리고 업황
전환도 약간 나올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인 좀 상승이 있을 걸로 보고 네. 목표가를 43,000원으로 다시 제가 제시를 하면서 이번 네. 주도 홀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3주 연속 저희가 살펴봤었고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됐고요. 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표가로는 43,000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에 올랐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이 김지롱 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저희가 앞에서 만나 뵀던 최철원 대리와 함께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 똑같은 종목을 또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 예. 저 같은 경우도 네네. 네, 이제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IT 종목들 내년 2월까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지난 종목 리뷰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지난주에 이제 빗나간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뭐 IT 종목 발목 잡나 해서 이런 종목에 뭐 뉴스 말씀드리고 관련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미국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이제 급상승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완만한 상승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뭐 악재도 있습니다. 악재도 있지만은 저는 그게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통 디램 가격의 하락 같은 경우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경쟁사가 안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좋다는 그런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램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홀딩 혹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현재 수준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고 종목을 저희가 추출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언급드릴 종목은요, 그리고 뉴스는, 주춤하는 증시, 그 중에 이제 지주사가 있다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일 같은 경우, 하나, LG, 뭐, CJ 같은 회사들이 지주사죠,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지주사 테마가 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에 관련된 뉴스도 나왔습니다. 뭐, 최근 북한발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주사들이 한동안 부진을 했었는데 증시 악재가 이제 완화되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자회사 못지않은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어저께 하나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괜찮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뭐 개별적인 악재, 뭐 수사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많이 눌려 있었던 모습인데 하나를 필두로 해서 이제 CJ랑 LG 같은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그와 관련된 뉴스였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추천드릴 종목 바로 넘어가서 첫 번째 종목은 LG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제는 하나가 강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주사도 저도 꽤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지주사의 대장은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저는 LG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LG의 투자 포인트는요. 지주사의 이제 저평가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이제 다시 지주사 테마가 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 우선 LG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LG라는 그룹은 우선 가장 대표적인 자회사, 지금 시장의 주도주죠. LG화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의 모회사가 되겠고요. 네네. LG화학이 사상 최고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강했던 반면에 지금 LG 같은 경우는 LG전자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최근에 지금 LG전자가 주가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바닥에서 탈피하는 것에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반등 나오면서 LG도 지금 같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자회사 LG화학 그리고 LG전자가 LG의 투자 포인트가 되실 것 같은데 두 종목 모두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LG를 오늘 추천 종목으로 들게 됐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 최근에 어제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오늘은 뭐 약간 조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는 조금 넉넉하게 오늘 혹시나 또 너무 강할까봐 9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좀 넓게 드렸는데요. 네네. 오늘 약간 조정 받는 거 보니까 오늘 내일 약간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면 더 좋겠다. 뭐 기술적 분석 가능하신 분들은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정도, 뭐 예를 들면 85,000원 정도에서 한 88,000원, 9,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네, 분할 매수 관점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까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95,000원 목표가 잡았습니다. 목표 95,000원까지 보시고 손절 같은 경우는요. 굳이 뭐 안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짧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10일 이평선 이탈하는 85,000원 정도를 뭐 단기 손절로 잡아주시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넉넉하게 75,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뭐 얼마의 기간이 걸리든지 전고점 돌파는 거의 당연시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LG요.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LG보다도 LG전자 쪽에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매수를 또 하셨을 테고 요즘 추세가 괜찮지만은 그래도 매물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도 좀 되기는 됩니다. LG 말씀을 해주신 김에 LG전자 주가 흐름 살짝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자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IT 지금 너무 같은 종목 추천드리기가 네, 죄송스러워서 종목만 바꿨을 뿐이고 전 가장 지금 실전 매매에서도 그렇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IT거든요. 네네. LG전자도 역시 그 흐름 선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탄력적인 면이나 뭐 수익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 등등 봤을 때 제가 LG전자를 뭐 안 할 뿐이고요. 어차피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LG전자도 좋습니다. 지금 흐름상 좀 많이 올라갔고 이제 저항 부분이거든요. 저항 부분에서 그래서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시 저점에서 10만 원 부근이나 혹은 10만 원 미만에서 사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그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혹은 뭐 지금 좀 고점 라인에서 매수하셨다 그런 분들은 약간은 조정받을 수 개인적으로 이제 LG전자 약간 추가적으로 한 몇 프로 오른 다음에는 조정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눌리면 한 10만 5천 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저희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큰 흐름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큰 흐름은 역시나 뭐 한 14만 원, 1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큰 흐름이다. 하지만 기간은 좀 길게 보고 있고요. 네. 내년 중반, 후반까지 보셔야 이제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11만 5천 원 정도면은 이제 저항대, 그러니까 현재가 11만 뭐 2천 원에서 5천 원 사이거든요. 거의 목표가에 도달했다. 1차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보여지고 이제는 조금 조정을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 조정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은 전 IT는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 말씀을 해주시면서 서비스로 LG전자 상황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CJ가 되겠습니다. 지금 CJ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 저평가 모멘텀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 되겠고요. 얼마 전에 개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미디어 그룹을 통합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나오고 또 다시 한번 누르는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저께 또 추가적인 상승, 지주사 같이 움직이면서 상승의 모습이 보였는데 LG의 뒤를 잇는 2등주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LG를 좀 따라가는 듯한 후행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LG 차트 보시면서 CJ도 같이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뭐 삼성생명이나 에버랜드 같은 그 기업의 지분 가치까지 재조명되면서 자산주라는 그런 뭐 얘기까지 붙으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들이 중국 성장 수혜를 많이 받는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 모멘텀에도 함께 섞일 수 있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이나 뭐 모멘텀이나 모두 역시 좋습니다. 뭐
이제는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LG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모두 다 매수해주면서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CJ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관만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 좀 걸리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조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외국인 매수가 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받으면서 외국인 매수가 더해진다면은 뭐 굉장히 더 좋겠죠. 하지만 지주사 테마라는 부분, 테마는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주 느낌으로 1등주 LG, 2등주 CJ 해서 뭐 같이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는 역시 조금 넉넉하게 잡아봤는데요. 네. 9만 원 이하에서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9만 원 이하에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9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2차적으로는 10만 원까지 보시면은 뭐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역시 단기 하시는 분들은 뭐 한 8만 원 정도, 그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전 7만 원 이탈 전까지는 상관없겠다. 7만 원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를 좀 참고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손절가 8만 원, 중장기로 생각을 한다면은 7만 원 정도로 2대. 목표가에 대해서도 1, 2차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차로는 9만 5천 원 선, 2차로는 10만 원 선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CJ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LG, CJ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김진홍 실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소폭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동시효과때는 예상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분들의 흐름이 빨간불이 들어온 것도 있었고요. 파란불이 들어온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약간은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장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0.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가 195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지만 네, 지금 막 89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지요. 0.1%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또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차익 매물에 발목을 잡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는 0.1% 오르고 있고요. 46만 8,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스코 이재광 상무와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47만 원 선 미만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포스코의 주가 흐름도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이고요. 현대모비스 0.3%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 완성차 업종 쪽으로는 어제 약세가 나왔는데 부품주들 쪽에서는 강세가 나왔었죠. 현대중공업 0.4% 오르고 있습니다. 이 조선주들이 주가 흐름 어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단기 급등한 그런 영향도 있었겠고요.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앞두고 이 부채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 조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를 어제 보냈습니다. LG화학은 0.7%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 CEO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았고 어제 5%대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오늘은 일정 부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0.4%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연일 강세인데요. 0.1%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5%, 한국전력 0.3%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김진홍 실장과 함께 LG전자 살펴봤었는데 네, 요즘 좀 매물벽에 부딪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0.4% 오르면서 11만 2,5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에너지 0.5% 오르고 있고요. LG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저희가 최철원 대리와 함께 살펴봤었고 김진홍 실장 역시 LG 디스플레이 흐름 괜찮다. 홀딩해도 된다. 추가로 매수해도 된다. 이런 평가를 한번 들어봤었죠. 오늘 흐름 강세입니다. 하이닉스는 2.5% 급락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보합권입니다. KT 0.2%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0.3%, 롯데쇼핑은 1%대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신세계 S51 나란히 강세고요. 삼성전기와 삼성화재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0.4% 오르고 있고요. NHN이 0.8% 오르고 있습니다. KT엔진은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코스피 현재 0.04% 오르면서 195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장 초보다는 약간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0.2% 오르고 있고요. 504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오름폭을 늘리는 듯 하다가 또 차익 매물이 나왔었죠. 현재 1위 셀트리온 0.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0.2% 상승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보합권입니다. CJO 쇼핑 1%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ICT, 동서 나란히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와 OCI 머티리얼즈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오스 게임스는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과 SFA는 강세입니다. 포스코 캠텍 보합권이고요. SK컴즈는 1.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CJO 쇼핑 좀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1%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성용광전투자가 어제 상한가로 직행을 했었죠. 8.9%. 현재 그 상승폭을 9.3%까지 확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성우하이텍은 1.3% 내리고 있고요. 태광 2%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덕산하이메탈, 하나투어, 실리콘웍스, 차바이오엔 등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크레듀라든지 하림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 살펴봤는데요. 지금 막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출발과 동시에 상승을 좀 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출발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1970선에서의 기술적인 저항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주 이후의 단기 급등에 따른 승고르기 조정 국면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 옵션 만기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다소 관망의 그런 시각을 유지할, 가능성이 일단은 있어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대형주의 흐름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 일부 활발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후에 역시 이제 유럽 재정 위기 국면이 빠르게 리스크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최근 유로화가 급반등하고 있고요. 역시 유럽 쪽에서도 지금 유럽 중앙은행의 그런 국채 매입 정책과 긴급 대출 프로그램 연장이라는 그런 동시다발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측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 흐름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큰 이슈들이 많습니다.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금통위 회의도 있고요. 이런 재료들을 봤을 때 우리 증시 이번 주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에 맞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그에 대한 코멘트도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옵션 만기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옵션 만기 때 마감 동시효과에서 대규모 외국인의 그런 매도가 있으면서 일단은 한번 그러한 위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런 새로운 악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의 수급 상황으로 볼 때에도 이번 옵션 만기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통위 역시 이제 지난번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동결의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그런 매크로 측면들을 제외하고는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가 현재 경험적으로 굉장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해서 주식에 대한 매력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계속해서 연말까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최근 섹터별로는 IT와 금융 섹터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역시 은행주의 경우에는 내년도 1분기 국내 경기 선행 지수의 그런 상승 기대감과 함께 기타 섹터에 비해서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은행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IT와 은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앞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 외환시장부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서 이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전일 미 달러 약세로 1132.5원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31.5원까지 하락한 후에 유로화 증시 약세로 36원으로 낙폭을 축소했지만 이후 역의 매도로 낙폭이 재확대되면서 33.2원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유로존에서는 유로화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어느 부분 저희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장 출발 상황 정리를 좀 해보고요. 전망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네, 밤사이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유로존 신용 위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 유로 구제 기금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기금 확대가 필요 없다고 일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존 위기가 좀 재부각되면서 역외 환율은 39.5원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달러원 환율은 37전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30원대 중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10일에서 12일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정책 기조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3일 당 회의에서 내년 경제 정책 기조를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된 통화 정책으로 결정을 해 완화 기조 폐지를 선언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통화 정책 기조를 적당히 완화된 통화 정책으로 유지를 해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이에 최종 확인 작업이 있을 듯 보입니다. 중국은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지준율을 5차례 인상을 하면서 긴축 의지를 보여준 바 있지만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긴축 움직임이 나타날 듯 보입니다. 하지만 대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세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좀 전망이 돼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듯 보입니다. 대내외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과 중국 긴축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상당 부분 희석이 되었지만은 북한 관련 리스크의 대내 불확실성으로 1130원 부근에서의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편 7일 아일랜드 예산안에 대한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달러화는 지지력을 나타낼 듯 보입니다. 금일은 재차 유로존 재정 우려가 불거지면서 상승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단에서의 매물 지속으로 급등은 조금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장중 증시와 유로 동향에 따라서 1130원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채권 시장에서도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물 입찰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영향일까요? 어제 좀 약세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10- 이후에 대한 강세가 지속되면서 역사적 저점인 3.05%를 하회하기도 하였습니다. 10-6호 입찰도 호조를 보였지만 입찰 이후 차익 실현상 매물 등으로 10-2호 금리가 10bp 이상 상승을 하였고 시장은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만 관심이 장기물로 이동을 하면서 커브는 플랫해지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국채선물은 10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13포인트 선을 상향 돌파하는 강세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3년물 강세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밤사이 추가 양적 완화 시사로 미 국채 금리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함에 따라서 최근의 강세를 채권 시장은 좀 반영을 하면서 강세가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강세장 결국에 또 나오고 있네요. 오늘 장 전망도 한번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추세가 형성이 될까요?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과물인 10-2호와 함께 신규 지표물인 10-6호에 대한 발행 물량 부족으로 수급 불균형이 좀 확연해진 데다가 스퀴즈성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현선물 시장이 국고 3년물을 추종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국채 발행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 가능성도 연내에는 조금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채 선물의 저평가가 10틱 이상 존재하고 잔존반기도 2주일여로 축소가 되고 있어서 최종 거래일까지 선물 매수 강도를 조금 높여나갈 전망입니다. 한편 FRB 의장의 추가 양적 완화 시사로 미 국채 금리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함에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은 최근에 좀 강세 흐름을 지속시키면서 국채 선물은 113포인트 선 지지 시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반면 단기 급등으로 21선과의 이격이 급격히 확대가 되고 있어서 기술적인 매물 부담이 가세할 수가 있고 또 국채 선물의 표면 금리 변경으로 스프레드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의 청산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시장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이어서 고수의 매매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NH투자선물의 이진우 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더 넓은 지식을 한번 더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또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참 염치 없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염치 없습니다. 지금 2차 양적 완화 지금 윤정기도 아직 뭐 채 가동도 안 되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내년 6월 말까지 아니겠습니까? 6천억 달러. FOMC 성명서에 아주 친절하게 배려 깊게 너무나 또 자상하게 네. 월 평균 750억 달러다. 참 이렇게 FOMC 성명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참 권위도 떨어지고 가오도 무너지는 그런 11월 성명서였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했는 그거 나온 지가 얼마 됐다고. 네. 고용지표 좀 안 좋으니까 버냉키 의장이 CBS TV죠. 뭐 60분 60 Minutes 그 시사 프로그램이 나와서 네. 이렇게 고용 회복이 더디면은 뭐 국채 매입을 좀 더 하겠다 했더니 월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QE3 뭐 Quantitative Easing Season 3 그래서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가능성까지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우리 버냉키 의장 참 보면은 생긴 거는 정말 세계적인 석학답게 고민도 많고 네. 생각도 깊은 그런 표정입니다만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는 글쎄요. 어쨌거나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우리가 2년 전에 들었습니다만 네네. 버냉키 의장 덕분에 또 저기에다가 유럽 중앙은행까지 지난 12월 지난주였죠. 지난 주말에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하고 이 네. 저금리가 한 1, 2년 더 가고 거기다가 또 22조차도 유로화를 찍어내는 어떤 국채 매입 그렇게 해서 포르투갈이나 네. 스페인 등의 당장의 디폴트를 막아주겠다 하는 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기회네요. 한번 돈에 깔려주고 봅시다. 예. 버냉키 의장 이진우 센터장님 한번 만나면 크게 좀 혼 좀 날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뭐 그런 석학 앞에서 어떻게 저야 뭐 개경이죠. 네. 네가 얘기하는 거, 네가 지적하는 거 네. 내가 모르겠느냐. 아마 네. 버냉키 의장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종성 앵커님 우리 한번 다우지수 한번 볼까요? 네, 함께 보시죠. 예. 다우지수를 보면은 참 재미납니다. 어쨌거나 지난 4월이었죠. 연초에 이렇게 찍었던 그 연중 고점 그거 갖다 좀 이렇게 의미 있게 한번 올라서 보고 싶은데 말이죠. 네네. 그게 참 여의치 않다 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난 주말에 한 19포인트 남짓 올랐던 다우가 어제 결국 또 이렇게 그 정도의 또 이렇게 낙폭을 기록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해버렸는데 말이죠. 네. 지금 거기다가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보신다면은 브라질 지수가 나옵니다. 네. 브라질도 보면은 주말을 거치면서 시중은행들의 정기 예금에 대한 지급 준비를 갖다가 15% 20%로 5%포인트 상당히 급하게 올린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급 준비율까지 나왔는데 지금 네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5.5%의 CPI 상승률, 브라질 정부의 4.5% 목표치를 이미 훌쩍 넘어섰는데 네네. 이런 식이라면 이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다음에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기 새로 여성 대통령 네. 내년 초에 이제 출범하면서 브라질도 인플레이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좀 더 강력한 긴축으로 나갈 것 같느냐? 이제 기준금리도 인상할 것 같다 하는 얘기인데 브라질은 지금 10.75%입니다. 지난 7월부로 네. 뭐 거의 11%대 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것이 참 모르겠어요. 그 고금리로 인해서 브라질 쪽으로 오히려 더 국제 자금이 더 몰려갈 것인지 아니면 브라질의 어떤 긴축으로 인해서 브라질 증시나 브라질 헤알이 타격을 입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차트상으로는 일단 끄어진 우상향 붉은색 선 저것이 기존의 상승 추세선이었습니다만 저걸 깨고 내려왔고 네네. 그 다음에 120선 지지력 확인하면서 일단 반등이 나섰습니다만 지금 이제 브라질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깨고 내려온 저 우상향선 기존의 지지선 지금은 저항선 역할을 하는가 네네. 저것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네. 그래서 또 유로달러 차트도 같이 한번 보신다면은 지금 이제 모든 시장이 한번 추세가 꺾인 이후에
기존의 추세를 갖다 살리자 하는 흐름과 뭐 어쨌거나 그런 매수 매도 간의 공방인데 유로도 비슷한 흐름이죠. 유로가 최근에 어떤 상승세에서 유로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서 크게 꺾이는 모습. 그렇게 해서 우상향 추세선도 깨고 내려왔고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120선도 깨고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일단 반등은 났었는데 네. 다시 이렇게 유럽 쪽이 이렇게 위기가 커지면서 심지어 벨기에까지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뭐 피그스 국가 플러스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차트를 보여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외환시장, 주식시장, 뭐 원자시장 할 것 없이 네. 모두가 이렇게 여기서 정해지는 방향이 네. 어떻게 보면은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하나의 추세로 주장할 만한 여기서 유로가 훅 꺾인다면은 유로 약세가 꽤 간다는 얘기고 네네. 여기서 지금 다시 유로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은 최근에 하락 추세선도 딛고 올라서면서 최근 잠시 약세였고 네. 결국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될 거야 하는 이런 식의 네. 그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게 이번 주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는 뭐 국내적으로도 또 중요하죠. 네. 뭐 금통위도 있고 네. 옵션 만기일도 목요일날 다가오고 하니까요. 네네. 네. 유럽 쪽 상황을 보면 뭐 구제 기금 문제도 그렇고 네. 단일 채권 문제도 그렇고 독일의 반대가 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읽혀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이 이 통화 가치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 있겠죠. 글쎄요. 생각보다는 독일의 반대가 완강한 것 같습니다. 네. IMF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500억 유로, 유럽 안정기금, 그걸 좀 더 확대하라 했습니다만, 메르켈 총리는 아주 완강한 편이고요. 네. 또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지난주에도 22 총재하고 사르코지 대통령하고 또 누가 뭐 상당히 중요한 유럽 인사들이 회합을 가졌습니다만 네. 회의 끝나고 나오는데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안색이 아주 창백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마 회의에서 주고받은 얘기가 이거 큰일 없이 어떤 디폴트나 유로존 붕괴 없이 넘어가려면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부담해야 될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다 하는 그런 어떤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네. 글쎄요, 골골 80이라고 이렇게 유럽 재정위기, 국가 부채 문제 워낙에 심각하고 이미 오래 묵은 것입니다만 이 잔병 몸에 지니고 오래 사는 분들 계시다시피 네네.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 그럭그럭 넘어갈 것인지 네. 아니면은 결국 이번에는 한번 유럽 쪽에서 좀 이렇게 살을 도려내는 어떤 네.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될지 네. 최대한 그걸 막아보겠다는 어떤 정책 당국의 노력입니다만 네네.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흔들리고 있고 흔들리는 와중에도 유동성에 힘입어서 자산시장은 기존의 랠리를 갖다 꺾고 싶지 않은 그런 흐름.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연기금이 이렇게 또 지수의 어떤 버팀목을 확실히 하고 있네요. 네. 외국인이 팔 때는 정부가 사주고 또 외국인이나 개인이 또 사준다거나 기관이 움직이면은 또 정부는 기존에 샀던 것 좀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가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살펴보죠. 네. 연말입니다. 연말 네. 랠리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또 이 환율 시장에 대한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워낙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강세 기조겠죠. 네네, 지금 워낙 말씀하신 강세 거는. 기조, 네네, 환율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네. 예, 그게 우리가 접하는 어떤 한 보고서 10개 중에 한 8개, 9개는 그쪽입니다. 예, 그쪽으로 내년에도 워낙 강세, 환율 하락은 이어진다. 증시 랠리 이어진다. 그렇게 되는데 글쎄요. 주식시장 쪽으로 압축을 하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장의 오래된 격언이 있죠. 강세장의 속성. 비관 속에서 싹이 트고 긴가민가는 그 회의 속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낙관 속에서 사라진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그동안 연간 금년 내내 이렇게 보면은 간다 쪽과 못 간다 쪽이 이렇게 팽팽하게 어떤 균형을 이뤘습니다만 그러는 와중에 1600, 1700, 1800도 다 올라서고 2000을 노리는 장까지 왔습니다만 네. 지금 와서는 비관론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네요. 발 디딜 틈이 없다 하는 이 부분 이것이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오르고 있습니다. 0.5% 상승하고 있고요. 1964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르고 있습니다. 0.4% 오르면서 50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마켓앤센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